휴직을 하기 직전에는 팀장급으로 승진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날짜를 잘못 입력한 거였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잘 대처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영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 때까지 완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장이자 세 딸의 아빠이고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스터디언 클래스에서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을 수강 중인 황광은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참여해서 내가 다음번엔 영독절에 나가서 꼭 발표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그때 3월에 영어에 진심이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영어에 진심이신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때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분이 발표할 수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손 들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것이 참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비교적 다른 직장인분들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인 것이고요. 게다가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휴직 직전에는 팀장급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삶인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영어 공부까지 열심히 할까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 또한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당혹스러운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유럽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유럽 내 저가 항공을 통해서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날짜 입력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니라 6명의 티켓을요. 정말 머릿속에 망했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저렴하게 티켓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상담사와 통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현을 준비를 해서 전화를 했죠. 다행히 상담원분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분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30분 넘게 방 안에 서성이면서 정말 진땀을 흘려가면서 통화를 하고 추가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비싼 국제 요금까지 더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어로 제대로 표현도 못해서 몇 번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영어 공부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나 벌써 영어 포기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야. 그리고 영어만 조금 잘할 줄 알면 나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세 딸의 아빠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맞벌이 가정에 주변에 도움 없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세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제 삶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전투적으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올 텐데요. 제가 주기적으로 두통을 재우기 위해서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저 사진은 선생님께서 찍어주셨어요. 한의원에 올 수 없으면 일단 저 부위를 계속 마사지를 하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너무 지치고 막내가 지금 1학년인데요. 첫째, 둘째도 좀 챙겨야 됐고 해서 둘 중에 한 명은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휴직에 들어가면서 제가 직장 동료들에게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나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연락하지 마라. 근데 저는 이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이었어요. 제 우선순위에 영어를 뒀거든요. 막상 휴직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미드를 봐야 되나? 아니면 뭐 단어부터 외워야 되나?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작을 했으니 뭐든 해야 됐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인 파리스 미드를 아시죠? 이 대본을 사서 제가 쉐도잉을 따라해봤어요. 근데 며칠 못 갔어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점에 가서
유명 방송인이 광고하는 그런 영어 회화책도 몇 권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책들도 여러 번 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부 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의 답답한 마음을 좀 눈치챘던 것 같아요. 신 박사님께서 매일같이 김재우 영어 회화백 이 책과 이 강의와 김재우 선생님을 정말 극찬하는 영상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 세뇌가 됩니다. 김재우 영어 선생님 이 책 강의가 여러분의 영어 실력, 제 영어 실력을 정말 변화시켜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직 중이라고 했잖아요. 적은 수당이 나오는데 선뜻 강의가 수강 버튼을 못 누르겠는 거예요.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샘플 강의를 여러 번 돌려서 봤어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게, 이 선생님은 기존 다른 영어 강사들하고 좀 결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강 듣지 않아서, 제 생각했던 게 사실로 금방 확인이 되더라고요. 명장은 명장이셨어요. 그래서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이렇게 전체 한 번 강의를 완강을 했고요. 그리고 영독절에 참여하고 난 뒤에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5회 이상 김재우 영어 회화 100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책에 나오는 토시 하나,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알려주시는 그 작은 뉘앙스 차이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회 이상 반복할 수 있었던 공부법은요, 제가 20대 시절에 힘들게 공부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공무원 수험서 책들이 보면 최소 1000쪽에서 과목당 1500쪽까지 있어요. 이게 강의를 한번 들으면 하루에 몇십 페이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되면 그 앞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일단 빨리 한 과목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강의를 듣든 혼자 공부를 하든 빨리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3번, 4번, 5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점점 제 머릿속에 쌓여서 반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머릿속에 남는 게 많더라고요. 이 방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앞서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합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영어 공부 방법에도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했냐면 김재우 영어회화백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하루에 3개대씩 9강을 듣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듣는 날도 있었고 좀 지지부진한 날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강을 하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모두 받아 적었어요. 모든 예문을 다 받아 적었고요. 그리고 나서 영독절에 참여를 했죠. 거기서 정말 많은 동기를 받고 제가 돌아가서 3월 달부터는 2회차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는 스터디언 클래스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복습카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복습카드에 있는 내용을 하루에 5개대씩 반복하기로 했어요. 책과 복습카드에 있는 모델 이그젬플, 스몰 토크, 케이스 인포이트, 퍼더 스터디즈, 그리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의 문장을 전부 다 한글로 받아 적고 이걸 하루에 5개대씩 반복을 하다 보면 정말 입에 단내가 나고 머리가 띵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5개 데이를 하면 사실 20일이면 하게 되는데 그걸 더 20일에 마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육아휴직 중인지라 가정주부로서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죠. 아이를 깨우고 입히고 시키고 먹이고 또 막내 아이가 어려서 놀아주고 재워주고 그게 다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개를 못한 날은 주말에 좀 틈틈이 보충을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4월 달에는 제가 3회차를 했는데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재수강을 했습니다. 이때는 1.4에서 1.5배 속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5개 데이씩을 들었었는데요. 이때 상상 스퀘어에서 66 챌린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66 챌린지 영어 공부 습관 만들기에 참여를 해서 매일 5개 데이 들었던 거를 인증을 했습니다. 이때도 20일이면 완강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채우지 못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25데이를 하자. 그래서 4주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5월 1일에 한번 반복을 완료를 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재우 영어회화백 단톡방에다가 조그맣게 자랑도 했고요. 저의 학습 방법이 또 단톡방에 계신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하루에 10개대씩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10일이면 되는데 그래도 15일 이상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단톡방에서 알게 된 공부 방법인데 한 문장을 50번 반복하여 말하기가 있어요. 이거를 도전해 보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숫자 카운팅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이렇게 50번을 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김재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문장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혀가 부드러워지고요. 표현이 점점 능숙해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 독립 채널을 구독하다 보면 한글 문장이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 넘겨서 답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표현을 최대한 상기해서 하다 보면 맞추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그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 영어 공부에 좋다는 유튜브 채널을 같이 보다 보면은 억양과 패턴에 좀 익숙해져서인지 조금 더 잘 들리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매일같이 김재우 영어 회화백을 저희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아이가 하교를 하고 와서 보면 항상 이 영어 공부를 하는 아빠의 모습을 노출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5학년인데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너 이거 진짜 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진짜 영어가 아니야. 진짜 원어민식 영어를 같이 해보자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같이는 못해도 그래도 대표 문장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이 끝나면 저는 내년 초쯤에는 아마 복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5, 16년 차 공무원인데요. 제가 해봤던 업무보다 해보지 못한 업무의 종류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공무원이 다루는 업무의 종류가 많습니다. 각 기관마다 특화된 사업을 하고요. 해외 도시와 직접 국제 교류도 하고 해외 기업 유치 업무도 합니다. 제가 속한 기관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복직 후에 영어 실력 평가를 받아서 저희 영어 실력을 상이라고 해서 인사 기록카드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담당자로 저를 추천을 할 겁니다. 여기 김재우 영어 회화 100을 통해서 원어민 영어에 특화된 공무원이 있다. 나를 쓰시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소수에게 주어지는 직장 내 해외 연수 기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기회를 잡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김재우 영어 회화백과 선생님 강의가 이제 구동사 100 강의가 이제 나왔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남은 휴직 기간 그리고 복직을 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 영어 실력을 넘사벽으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저의 또 새로운 공부 노하우, 저의 상상된 영어 실력, 그 실력을 가지고 이룬 성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